이번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연준의 대표적 매파인 제프리 레커 리치먼드 연은 총재는 6월에 금리를 올려야 한다는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레커 총재는 앞으로 나오는 지표가 예상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면 기준금리 인상이 오는 6월에 단행될 가능성이 크다고 말했습니다. 반면 나라야나 코타라코타 미니애폴리스 연방준비은행 총재는 금리 인상이 미국 경제를 잘못된 길로 밀어넣을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금리를 올리게 되면 이제 막 살아나기 시작한 소비와 대출에 악영향을 준다며 내년 하반기까지 금리 인상 시기를 늦춰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노동부 발표에 따르면 미국의 3월 수입 물가는 달러 강세 탓에 0.3% 하락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전문가들의 예상치 0.2% 하락보다는 다소 높은 수준입니다. 이처럼 수입 물가가 하락하면서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상 가능성은 더 낮아졌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한편 3월의 수출 물가는 0.1% 상승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GE, 제너럴 일렉트릭이 비주력인 부동산과 금융사업을 정리하고 항공기 엔진과 발전용 터빈, 의료기기 등 본업에 주력하기로 했습니다. 동시에 500억 달러 규모의 자사주 매입도 발표했습니다. 강도 높은 개혁 작업으로 인해 GE 주가는 전날보다 10.8% 급등한 28.51달러를 기록했습니다.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강도 높게 비난하고 나섰습니다. 미 재무부는 주요 교역국의 경제 환율 정책에 대한 반기 보고서를 내고 한국 외환당국이 지난해 12월과 올 1월 시장 개입을 상당히 늘린 것 같다며 개입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미국의 이런 공세는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 폭이 매년 증가하는 등 양국 간의 무역 불균형이 심화됐다고 판단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출발 증시 가이드의 최예린입니다. 조금 전에 보셨다시피 오르지 않은 주식이 없을 정도입니다. 전 세계 주식시장이 동반의 랠리를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좋겠는데요. 지난주 금요일 우리 증시도 꽤나 많이 올랐었죠. 코스피는 외국인들의 폭발적인 매수에 힘입어서 2,099군까지 점프를 했었고 코스닥은 7거래일 연속 단 한 번도 쉬지 않고 오른 결과 680선 후반까지 지금 치고 올라온 상황이 되겠습니다. 지난주 주말 뉴욕 증시 역시 마찬가지 흐름을 보였는데요. 이렇다 할 기업의 실적 발표도 또 굵직한 지표 발표도 없었던 가운데 그나마의 재료가 있었다면 GE가 고강도의 개혁 작업에 들어갔다는 소식 정도였는데요. 이 재료가 크게 부각될 정도로 시장의 재료는 부족했었던 상황이었지만 뉴욕 증시는 크게 올랐습니다. 일단 뉴욕 증시 3대 지수 마감가 보시죠. 네, 다우지수 한 100포인트가량 올랐습니다. 지금 이번 달 들어 처음으로 18,000선을 뚫어주는 모습이 나왔고요. 나스닥도 거의 한 5포인트 정도만 더 올라오면 5,000포인트 고지를 탈환할 수 있을 전망이고요. 마지막으로 S&P 500도 0.5%가량 오르면서 2,100 고지를 일단은 탈환시켰습니다. 그래도 뉴욕 증시가 아직까지 역사적 신고가는 돌파하지 못한 가운데 유럽 증시는 먼저 신고가를 치고 나오는 그런 흐름이죠. 이어서 유럽 보시겠습니다. 독일의 닥스 30지수가 1.7% 크게 급등을 했고요. 영국 FTSE 100지수가 1%가량의 오름세, 마지막으로 프랑스 까크 지수도 0.7% 정도 상승세를 띄었습니다. 자, 우리 증시가 이미 지난주 금요일날 꽤나 많이 올라가고 사실상 박스권의 상단을 이미 열어준 그런 상황인데요. 미국까지 만약에 신고가를 이번 주 어닝 시즌에 내준다면 전 세계 증시가 날아가지 않을까 싶은데 일단 미국은 어닝에 대한 전망이 좋지 않은데 반해 우리는 삼성전자 잠정 서프라이즈 실적 발표로 인해서 어닝에 관해서 실적에 관해 자신감이 상당히 붙어있는 상황입니다. 전 세계 많이 풀린 돈의 힘, 여기에 실적까지 또 지금까지 못 간 가격 메리트까지 더한다면 코스피가 어디까지 치고 올라갈까요? 만약 추가로 상승한다면 주도주는 어디에서 나올지 그 해답을 드리겠습니다. 출발 증시 가이드 시작합니다.
증시를 둘러싼 주요 이슈와 전망을 경제학과 교수님과 함께 살펴보는 그런 시간입니다. 경제학자에게 듣는다. 오늘은 오정근 건국대학교 금융-IT학과 특임 교수님 연결해 자세하게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전 세계 증시가 정말 동반 초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전 세계 주식시장의 시가총액이 사상 처음으로 70조 달러를 돌파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이제 사상 최고를 시가총액을 기록할 정도로 동반 랠리를 보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현재 미국의 실적도 지금 좋지 않게 나오고 있고요. 그다음에 미국의 지난 3월 고용 지표도 좋지 않게 나오고 있는 그런 속에서 지금 미국의 그 실적을 보면은 S&P 500 기업의 경우에 1분기 수익이 전년에 비해서 4.6% 전년 동기에 비해서 감소한 거로 나와 있거든요. 그런데 불구하고 지금 이제 이번 달 들어서 지난 3월 18일에 처음으로 이제 18,000을 돌파한 데 이어서 쭉 좀 떨어졌다가 다시 또 4월 들어서 처음으로 18,000선을 돌파했는데 다우존스 지수가 지금 이런 것이 전반적으로 현재 지난주에 이제 공개된 미국의 그 FOMC 지난 3월 보고서라든지 회의록 같은 거 이런 걸 통해서 현재 미국은 일단은 금리 인상을 최소한 금년 말 늦으면 내년 초까지도 갈 수 있다 이런 전망이 나오고 유럽 중앙은행은 계속 이제 매월 600억 유로씩 풀고 일본도 이번 지난주에 통화정책회의에서 여전히 이제 금년에 80조 엔의 양적 완화를 계속할 것으로 발표를 했고 이런 전 세계 미국 연준과 유럽 중앙은행, 일본 중앙은행 3대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정책이 당분간 계속될 것이라는 그런 전망이 나오면서 이건 일종의 유동성 랠리를 전형적인 유동성 랠리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이런 분석을 할 수 있겠습니다. 네, 결국 이 돈의 힘으로 주식시장 올라간다는 데는 장사 없다라고 하지만 지금 전 세계 증시가 이렇게 많이 오르고 있는 것, 조금 더 냉정히 봤을 때 경제 펀더멘탈 대비 지금의 현 지수가 정당화될 수 있다고 보시는지요? 지금은 조금 현재 실적 같은 것을 보면은 실적 대비에 좀 과도한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일각에서는 미국에서의 근데 주식 분석을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일부 슐러 교수 같은 이런 사람들은 지금 과열되고 있는 양상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일단은 미국도 지금 이제 강달러 때문에 결국 강달러가 되니까 실적이 악화된 거거든요. 실적이 악화되지만 이게 증시란 것이 본래 앞으로 이게 금리를 언제쯤 돈을 언제까지 더 풀 것이다는 이런 처음에는 이제 유동성 장세가 나왔다가 그 다음에 그 유동성 장세를 배경으로 해서 풀린 돈들이 기업 실적으로 연결이 되면은 이제 실적 장세라고 하는 처음에는 항상 유동성 장세였다가 실적 장세로 가기 때문에 이번에 이제 이렇게 많이 풀린 돈들이 유럽 경기도 지금 조금씩 회복되고 있고 일본 경기도 좀 더 회복될 것으로 전망이 나오고 있고 하니까 아마 금년 여름을 지나면서 이것이 다시 실적 장세로 연결될지 안 될지는 금년 중반 정도에 경기 동향을 봐야 되겠는데 일단은 그렇게 된다 그러면 엄청난 이제 또 하나의 랠리를 보이겠는데 그래서 언제나 유동성 장세 뒤에는 기업 실적으로 연결될 것인지 안 될 것인지를 지금은 좀 지켜봐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네, 현재 어쨌든 증시 랠리는 아직까지 유동성 장세에 따른 랠리로 봐야 되겠군요. 한편 제너럴 일렉트릭이 금융사업을 정리하고 본업인 제조업에 치중하겠다라면서 고강도 구조개혁 내용을 발표를 했더라고요. 결국 잭 웰치의 유산이 정리가 되는 셈인데 이미 지난해 냉장고로 대표되는 GE의 어플라이언스 부문은 스웨덴에 매각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둘 사업을 좀 정리하고 있네요. 지금 현재 참 잭 웰치하고 제프리 이멜트 현재 회장은 상당히 스타일이 다른 타입인데요. 지난번에 회장 우리가 잭 웰치 그러면 굉장히 유명한 사람이죠. 전 세계에서 그야말로 경영의 화신이고 그야말로 혁신 경영의 화신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잭 웰치의 워크아웃이라고 하는 그런 개념이 일반적으로 굉장히 알려져 있는 그런 혁신적 경영 방법인데 이 사람은 이제 엄청나게 많은 계열기업들을 인수합병을 해가지고 한 90개가 넘는 계열사를 가지고 있어서 GE가요. 그런데 이제 지금 현재 경제 상황이 이제 저성장 시대로 간다 그런 얘기입니다. 저성장 시대로 갈 때는
이렇게 문어발식으로 너무 많은 결세를 갖는 것보다는 핵심 사업 중심으로 사업을 재편해야 한다는 것이 일반적인 분석입니다. 한국 같은 경우에 이제 얼마 전에 삼성과 하나의 빅딜이 나왔지만 그것도 이제 저성장 시대에 대비해서 핵심 사업 위주로 사업을 재편한다. 이거는 근데 한 가지 큰 차이지만 과거는 안 되는 사업을 정리하고 했지만 지금은 오히려 잘 되는 사업조차도 미래의 전망이 불투명하다, 확실치 않다 그러면은 더 잘 될 수 있는 핵심 사업 중심으로 재편하는 지금 그런 방향으로 가는 세계적인 추세인데 그 세계적인 추세 중에 하나로 저는 보여집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금융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에 사실은 금융 부분들이 지금 지휘 금융은 지휘 캐피탈인데 지휘 캐피탈을 뿐만 아니라 다 어려운 상황인데 이 어려운 것을 이제 매각을 하고 작년에 이제 그 프랑스 알스톰이라고 하는 그 발전 장비 회사를 인수했는데 이런 식으로 해서 그야말로 이제 지인 앞으로 핵심 사업 항공기, 에너지, 헬스케어 이 세 개로 집중하겠다 하는 그런 강력한 그 사업 재편의 의지를 보여준 것으로 이렇게 보여집니다. 네, 결국 저성장 시대의 변동성이 좀 크다고 생각되는 그런 금융사업 부분의 의존도를 낮추겠다라는 의지를 볼 수가 있었는데 이번에 어떤 금융사업 부문 정리로 인해서 360억 불 정도가 미국 시장으로 송금이 될 거라고 합니다. 이 가운데 60억 불 정도는 세금으로 떼더라도 그래도 사업을 정리하겠다라고 G가 얘기했는데 미국 제조 부문에서 또 G가 차지하는 비중이 적지 않잖아요. 전체적인 의미 한번 짚어볼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가 지금 흔히들 말하는 항공기 하면 전부 다 제너럴 일렉트릭 항공사죠. 그다음에 에너지 보잉사하고 GE가 양대를 세력을 구축하고 있으니까. 그다음에 이제 에너지 발전소 전통적으로 GE가 에너지에 출발한 거죠. 정부 사업에서 해서 에너지, 헬스케어 이 세 개로 이제 집중되는데 그렇다고 해서 금융이 완전히 없어지면 안 돼요. 왜냐하면 금융이 본래 GE 캐피탈이 있은 이유가 이런 것들을 구입하는 사람들이 구입할 때 또 자금이 부족할 때 자금을 빌려 쓰기 편리하기 위해서 지캐피탈을 가지고 있거든요. 한국도 마찬가지로 현대차 같은데 현대캐피탈이 있죠. 그런 식으로 이제 돼 있는 건데 이걸 그래서 완전 매각은 하지 않고 한 25% 정도 꼭 필요한 사람이 금융을 쓰는 부분은 남겨두겠다 하고 이제 지금 말씀하신 대로 아까 300억 달러에 달하는 그런 자금 조달을 위해 자금 조달을 해서 새로운 또 아까 그 발전이라든지 이런 에너지 같은 이런 쪽에 그 헬스케어 같은 이런 쪽에 새로운 사업들을 인수합병하는 그런 자금 마련을 위한 수순이 아니겠느냐 그런 판단이 있습니다. 네. 자, 미국 재무부가 한국의 외환시장 개입을 중단하라면서 단기 보고서에서 압박을 했다는 소식이 이미 지난주 금요일 우리 외환시장에 영향을 준 재료이긴 한데 교수님 의견이 궁금해서 오늘 이 질문을 다시 한번 좀 드려봅니다. 관련된 시장 개입으로 추정되는 그래프까지 보고서에 넣었다라고 하는데 우리 당국은 또 대응을 안 하겠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제가 보기에는 참 우리나라의 참 큰 문제인데 이 보고서가 처음 나온 게 아니고 2012년도에도 나왔어요. 네. 2012년부터 미국은 참고로 말씀드리면 재무 보고서가 1년에 2번 나옵니다. 상반기, 하반기 나와서 이 보고서가 간단한 보고서가 아닙니다. 미국은 재무부가 1년에 2번 보고서를 작성해서 미국 의회에 제출하면은 그 미국 의회에서는 그 보고서를 보고 판단을 합니다. 판단해가지고 상대국이 외환시장 개입으로 미국이 피해를 보고 있다라고 생각하면은 우리에게 늘 잘 알려져 있는 슈퍼 301조를 발동합니다. 이 보고서를 제출해야 되는 의무, 이 법안 자체가 그때 1988년도 제정된 미국 총합무역법이라고 하는 슈퍼 301조를 발동하는 법에 의해서 제출하는 것이기 때문에 미 의회에서 이걸 보고 한국이 부당하게 외환시장 개입해서 미국 경제에 타격을 주고 있다. 이런 판단이 있으면은 슈퍼 301조를 발동하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통상 면에서 압력이 가해지고 두 번째로는 환율 면에서 환율 협상을 우리가 해야 됩니다. 그런 것이 1988년도에 계속돼가지고 우리가 86년에 처음으로 흑자했던 것이 89년에 적자로 돌아간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이 보고서가 벌써 2012년 이후 연속적으로 한국을 지적하고 있기 때문에 이 대응을 안 한다 이런 건 말이 안 되고요. 지금 중요한 것은 미국이 경기가 회복이 되면서 이번에 좀 연기는 했지만 금리 인상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달러가 강세가 됩니다. 그러니까 미국은 회복이 되니까 어차피 금리를 인상해야 되는데 문제는 달러가 강세가 되면서 기업 수익이 악화되고 수출 증가율이 낮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딜레마를 극복하는 방법 중에 하나로 대미 흑자를 내고 있는
5개국, 독일, 일본, 한국, 중국, 대만 이 5개국을 이제 대해서 어떻게 할 것이냐 문제인데 문제는 독일은 유로화를 쓰고 있기 때문에 유로화를 결성을 하면 남유럽이 또 문제가 되니까 안 되고 일본은 미국의 아시아의 중요한 맹방이기 때문에 일단은 빼고 중국은 저번까지는 뺐었어요. 뺐다가 이번에 중국이 AIIB 등등 미국하고 대척 관계에 서면서 이번에 포함시켰는데 그러면 한국, 중국, 대만만 남는데 여기서 중국은 워낙 강대국이니까 미국이 함부로 못합니다. 그러면 한국이 가장 유탄을 맞을 가능성이 큰 나라입니다. 대만은 외채가 한 푼도 없는 나라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가장 어려운 상황인데 이거는 대응을 안 하면 안 되고 이번 4월 17, 18일에도 이제 미국의 워싱턴에서 IMF 연차 총회가 있는데 그런데 가든지 해가지고 미국 재무부 사람도 만나고 미국 연준 사람도 만나면서 일본이 엄청나게 많이 양적 완화를 하기 때문에 우리가 불가피한 측면이 있고 또 최근 3년 동안 원화가 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절상이 됐어요. 이런 점을 계속 부각을 좀 시키면서 금융 외교를 해야지 가만히 있으면은 잘못하면 정말 슈퍼 300조가 발동된다든지 하면은 우리나라 경제가 초토화될 가능성이 있어요.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기 때문에 대응 안 한다 이건 말이 안 됩니다. 이거는. 우 교수님 오래간만에 흥분하셨네요. 알겠습니다. 일단 강달러 분위기에서 금리를 올려야만 되는 미국의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서 좀 만만한 우리만 좀 계속 당하는 그런 국면이 진행이 되고 있는데 목소리를 내야 된다 얘기하셨습니다. 한국은행이 결국 수정 경제 전망에서 올 한 해 우리나라 성장률 목표치를 3% 초반 3.1%로 낮춰 잡았는데 해외 IB 또 국내 경제연구원들이 거의 2%를 전망하는 상황에서 끝까지 일단 3%는 고수를 했더라고요. 근데 이주열 한은 총재가 이례적으로 추경까지 주문해서 눈길을 끌었다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제 한국은행이 이 3.1% 전망을 한국은행도 자신이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이 없기 때문에 정부가 좀 역할을 해달라 그런 얘기거든요. 그러면은 현재 한국은행 전망 내용을 제가 보니까 수출 증가율이 상반기에 마이너스 3.6인데 하반기에 마이너스 0.2가 될 것으로 생각을 했어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하반기가 상반기보다 개선될 이유가 없어요. 지금 현재 하반기 되면은 지금 현재 우리가 가장 문제가 원엔 환율인데 원 100엔 환율이 지금 900원대 초반인데 제가 보기에는 아마 다음 달 중에 800원대로 진입할 거예요. 900원대 깨져가지고 이런 상황 속에서 미국 경제도 지금 주춤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게 수출이 하반기에 상반기 마이너스 3.6에서 하반기 마이너스 0.2로 하락률이 조금 개선될 그런 가능성이 적고 그다음 민간 소비도 작년에 1.8인데 금년에 2.8로 좋게 봤는데 지금 민간 소비가 가계 부채 문제도 있고 뭐 여러 가지 고용 불안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이렇게 1% 포인트는 올라갈 만큼 그런 전망이 상당히 좀 무리하고요. 그러면 전반적으로 가장 큰 우리나라 GDP의 제일 큰 비중을 차지하는 이 두 가지 부분만 봐도 금년에 가만히 있으면 3.1% 달성 불가능하다는 게 알 수가 있고요. 그렇게 되면 이제 뭐냐, 정부가 좀 역할을 해달라 그 얘기인데 정부도 지금 현재 재정이 돈이 없어가지고 얼마 전에 내놓은 정부의 그 대책 한국형 뉴딜 정책이라는 대책에 10조 원을 내놓으면서 거의 3분의 2 정도는 기업이 좀 투자해달라.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민자 유치 방안이죠.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것도 굉장히 공허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정부 재정도 어렵고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금년의 성장률이 3% 달성 자체가 상당히 어려운 전망입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교수님의 내용을 비춰봤을 때 정부 곳간도 넉넉치 않은 상황 속에서 추경도 좀 사실 뜬구름 잡는 공허한 얘기일 수도 있으면 실질적인 그 다음 정부가 할 수 있는 어떤 부양 카드는 금리 인하가 다겠네요. 지금 그래서 지금 미국이라든지 유럽이 일본이 바로 그것 때문에 현재 일본도 국가 부채가 굉장히 이제 GDP 대비 245%나 되고 유럽도 미국도 다 부채가 많기 때문에 재정 여유가 없어서 중앙은행에서 양적 완화를 하는 겁니다. 근데 우리나라도 재정 여유가 없다는 걸 누구보다도 잘 하는 종교도 알고 다 우리가 다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현재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굉장히 정부에 발표하는 거 달라가지고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추면은 우리나라도 엄청나게 높은 나라입니다. 그래서 여유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작년 4분기에 재정 지출을 못 해가지고 시수가 11조 원이 안 들으면서 재정 지출 못해서 전기비 0.3%로 떨어진 거예요. 정부 소비 지출 못해. 다시 말해 재정 절벽이 온 거죠 우리나라도. 저는 이대로 가면 금년 4분기에
또 재정 절벽이 올 겁니다. 아마 그렇게 될 건데 그러면은 우리나라도 결국은 재정 정책을 못 쓰면 두 가지입니다. 통화를 많이 풀거나 아니면은 환율을 조상을 안 시키거나 둘 중에 해야 되는데 이 두 개가 통화는 한국은행 전적인 한국은행 소관이고 환율은 재무부와 한국은행이 공동으로 운영합니다. 이 두 부분에서 해답을 찾아줘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우리 경제가 회복이 거의 불가능한 장기 침체를 가기 때문에 금년에 뭐 네가 해라 내가 해라 그런 상황이 아니고 우리 경제 상황에 대해서 지약 조건을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한원이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문제는 한원은 만약 그랬을 때 가계부채가 늘어나면 그 책임을 어떻게 할 거냐 이런 생각 때문에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문제를 넘어서 경제를 먼저 살려야 한다는 거. 미국과 일본인 유럽이 왜 저렇게 하나를 보고 좀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성장률을 이렇게 추락하고 있고 사실 한은이 이번에 물가 상승률 전망치도 1.9에서 0.9%로 낮춰 잡았던데 한은은 그래도 디플레이션은 아니라면서 계속 부인하고 있습니다만 어떻게 보시는지요? 물가 얘기만 끝으로 잠깐 들어보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게 이제 0.9%라는 게 한은 사상 처음으로 0%의 물가 상승률 전망을 했는데 작년에 우리가 작년에 1.3, 재작년에 1.3 하다가 금년에 0.9. 제가 보기엔 0.9보다 더 떨어질 거예요, 금년에. 왜냐면 성장률 3.1에 0.9가 나왔으니까 성장률이 2.78로 떨어지면 이거 0.5678밖에 안 나올 거예요. 그러면은 문제가 뭐냐면은 일본이 1992년 3년에 1.7, 1.3 하다가 94년에 0.7이 되고 95년에 마이너스 0.1이 되면서 잃어버린 20년을 간 거거든요. 지금 우리나라 또 일본의 1994년과 똑같아요. 0%의 물가 상승률. 그 전에 2년 동안 1% 물가 상승률을 하고 지금 0%의 물가 상승률이 일본의 92, 93년 때 3년에 1% 물가 상승률을 거치고 93년도에 0%를 간 거와 너무 똑같기 때문에 지금 이걸 뭐 디플레이션이다 아니다 이런 숫자적인 사전적인 논쟁을 하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어떻게 하면 그런 장기 디플레이션으로 가지 않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대책을 공고하고 골몰해야지. 뭐 이걸 가지고 지금 0.9%니까 괜찮다 이런 소리 그것도 달성도 불투명한데 하고 있는 한간 논쟁이 나고 있을 그런 상황이 아니고 또 한 가지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이번에 하는 총재가 정부의 추경을 얘기하면서 또 구조개혁이 해야 한다 이런 물론 구조개혁이 되면 좋지만은 지금 정치권의 상황이 모든 것이 구조개혁의 전념이 될 수가 없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고 지금 이제 공무원연금 계획도 거의 제가 보기에는 물 건너갔고 노동계획도 물 건너가고 있고 그러면은 그런 것이 안 되면 가만히 있을 것인가? 그런 것이 안 됐을 때 중앙은행과 재무부가 해야 할 일은 무엇인가를 고민하면서 경제 회복에 전념해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누가 먼저랄 것 없이 정부와 한은이 손을 잡고 좀 대책 마련에 나서줬으면 좋겠다 축구하셨습니다. 오늘 얘기 아주 풍성하게 나눌 수 있었네요. 지금까지 건국대학교 오정근 특임 교수님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신문 읽어주는 남자 예병근 멘토입니다. 또 월요일에 찾아왔습니다. 결과적으로 이제 이번 한 주는 또 어떻게 펼쳐질까 여러분들이 참 기대감도 있고요. 조금 불안함도 있을 거예요.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지진 않을까 하는 불안감 그런 것도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한 주의 시작이에요. 결코 나빠질 만한 이유들은 없습니다. 저희가 계속 낙관적 관점을 좀 유지하시라는 얘기를 계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그 부분을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지금은요 시장이 무엇보다 강한 시기입니다. 일단은 별다른 큰 악재가 없어요. 그게 이제 첫 번째 이유가 될 것 같고 두 번째는 유럽계 이 마이너스 예금 금리들이 결국은 가져온 어떤 한머니 자금들이 계속 유입되고 있다는 것이죠. 지난주 서울경제신문에서 살펴보면 어떤 덴마크인이 돈을 빌리고도 은행에서 오히려 돈을 받는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죠? 마이너스 예금 금리이기 때문에 그래요. 대출하고도 돈을 받는 시스템. 그러니까 그들이 저라도 뭐 대출했는데 또 은행에서 이자까지 준다고 하면 대출했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이자를 준다라면 뭐 외상은 소도 잡아먹는다 그러는데 그죠? 당연히 대출을 더 하겠죠. 그 대출했던 돈들이 그것이 이제 옮겨와서 유로 캐리 트레이드가 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게 좀 보여집니다. 그 점 꼭 좀 참고하셨으면 좋겠고요. 외국계 자금 계속 들어오는 시장을 좀 긍정적 관점에서 좀 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자, 제가요 지난 주말
토요일 날, 지금, 그러니까 여기, 일산이죠. 예. 일산에서 열리는, 킨텍스에서 열리는, 그걸 갔다 왔습니다. 그 자동차 전시회죠. 자동차 전시회를 갔다 왔는데, 그 얘기를 잠깐 좀 드리고 가야 될 것 같아요. 그 미래산업 때문에 좀 가봤습니다. 미래산업에 이제 앞으로 펼쳐질 산업이 뭔가에 대해서, 그 자동차 쪽에도 새로운 신기술들이 분명히 그쪽에서 선보일 것 같아서 가봤는데, 그거 보면서요, 아직까지 현대차, 기아차가 좀 멀지 않았나. 지금, 이미 다른 유수의 브랜드들, 그러니까 BMW라든가 벤츠, 그 다음에, 폭스바겐, 아우디, 모든, 이 유수의 브랜드들, 즉, 일본의 렉서스까지, 도요타까지도 전부 전기차가 주테마입니다. 그 PHEV, 그러니까 플러그드인 하이브리드, 플러그드 하이브리드 개념의 전기차, 그 다음에 퓨어 일렉트릭, 그러니까 결국은 순수 전기차, 이런 것들이 주를 이루고 있었는데요. 현대차는 뭐가 있었느냐 하면 상용차를 많이 끌고 났어요. 우리가 흔히 말하는 트럭, 그런 게 굉장히 좀 많이 보였고, 그런데 이제 전기차에 대한 부분들은, 미래에 대한 부분들은 조금 준비가 부족하다는 느낌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래서 현대차가 결국은 이런 강성노조가 이어지면서 이런 미래에 대한 준비가 좀 부족한 부분이 돼버리지 않았나,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거기에 지금 이제 유수의 브랜드들의 새로운 신기술들을 좀 보자면요, 가장 이제 주목을 지금 받고 있는 것이 순수 전기차 쪽이에요. 그 차들도 굉장히 예쁩니다. 거기다가 이게 전기차가 되니까 이제 힘에 대한 부분이 나오겠죠, 그죠? 힘에 대한 부분이 힘이 좀 딸리지 않냐. 거기에 그 얘기를 불식시킬 만한 또 기술들이 또 나와 있고, 포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스마트카와 그 다음에 전기차를 어떻게 접목했는지에 대한 부분들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미 스마트카와 이 전기차의 어떤 이제 융합 부분, 이런 것들이 이미 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모터쇼를 보면서도 느낀 게, 현대차하고 기아차가 좀 강하게 빨리 올라가긴 좀 힘들겠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좀 올랐는데요, 이건 기술적 반등, 즉 그러니까 시장이 너무 좋으니까 지금 떨어질 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전체적으로 오르는 장에서 비교했을 때 수익률이 떨어지는 종목이 현대차, 기아차가 되지 않을까에 대한 부분을 좀 먼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대차, 기아차에 대해서는 계속 조금 안 좋은 얘기, 완성차 쪽에서는 안 좋은 얘기를 드리고 있어요. 그 점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고, 제가 오늘 그 외신을 하나 좀 먼저 좀 외신 보면서 좀 얘기를 이어가야 되는데, 자, 지난밤, 이제 지난 밤이 아니죠. 지난 주말에 펼쳐진 유럽 증시하고 미국 증시의 얘기를 먼저 좀 살짝 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도 지금 이제 18,000포인트를 올라섰어요. 그죠? 다시. 그리고 나스닥 같은 경우에도 거의 이제 5,000선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유럽을 한번 볼까요? 유럽은 지금 독일의 닥스 지수는 12,300을 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독일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유럽이 계속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 계속 얘기 드렸습니다. 독일이 가장 큰 수혜가 될 것이고, 그 이유는 페리티 시대에 대한 얘기인데 1달러 1유로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이 얘기들은 결국은 그들은 가격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 양적 완화를 통해서 수혜를 보고 있다는 것인데, 우리는 양적 완화는커녕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에서도조차 굉장히 미온적으로 대처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는 굉장히 빠르게 가지는 못해요. 그러니까 늘 조정과 상승을 반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 그것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장, 유럽이나 미국 시장 분위기는 계속 좋습니다. 그들이 어찌됐든 돈을 많이 풀었고, 그 돈을 푼 것들이 돈을 사실 풀고도 경제지표가 좋아지지 않으면 그건 진짜 큰 악재입니다. 근데 경제지표가 좋아지고 있다는 것도 그들한테는 또 호재일 거고요. 그 경제지표가 나와서 금리 인상 시기가 늦춰지는 것도 결국은 그들한테는 호재입니다. 그 점도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제가 기사를 하나 발췌를 해왔는데, 그 기사가 오늘 이렇게 막 아침부터 찾아봤는데 어제 새벽에 뽑은 기사라 그런지 보이진 않아요. 그래서 요 화면 보면서 얘기 좀 드리도록 할게요. 바로 제가 외신이었는데, 자, 지금 이 테슬라의 모델 S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성큼 다가온 미래 모델 S에 대한 얘기인데, 이 모델 S가요, 지금 이 드래그 레이스라고 하죠. 그죠? 드래그 레이스라고 하는데, 이 모델 S가, 지금 굉장히 스마트카하고, 전기차의 결합에 대한 부분들이 확실히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기차가 가장 문제가 되는 게 뭐였느냐. 힘이 딸린다. 그 다음 최고 속도가, 약하다. 이런 부분이었어요. 근데 지금 벤틀리하고의 드래그 경주에서도 모델 S가 결코 처지지 않습니다. 빨간색 차가 모델 S인데요. 자, 요거 한번 보시게 되면, 이 전기차의 메커니즘이 얼마만큼 발전했다는 거 아실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를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 킨텍스 모터쇼에 대한 부분들도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다시피 결국은 전기차가 화두입니다. 미래 시장은 펼쳐질 수밖에 없어요. 유가가 지금 계속 떨어지고 회복하지 않으니까 전기차, 전기차 시장 오겠나라고 여러분들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전기차 시장은 지금 이렇게 발전하고 있는 한 유가가 아무리 급락이 돼 있어도 오게끔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세금적인 부분, 그리고 유류세에 대한 부분, 모든 것들을 감안해 봤을 때 전기차가 훨씬 경제적이라는 얘기죠. 그리고 환경적인 부분을 감안했을 때도 전기차는 경제적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 모든 지금 단점들을 극복해 나가고 있는 게 테슬라의 모델 S입니다. 이 테슬라의 모델 S에 대한 얘기들은요, 제가 공개 방송에서도 몇 번 얘기를 드렸어요. 이 테슬라에 납품하는 업체가 있어요. 예를 들면 화신테크라는 회사가 있습니다. 이 전기차 테슬라 업체에다가 납품하는 국내 유일의 회사 화신테크라는 종목들이 있어요. 그런 것들을 좀 유심히 보시라는 이유가 전기차 시장이 계속 펼쳐질 수밖에 없다는 거. 그 다음에 전기차 인프라, 충전 인프라에 대한 종목들도 계속 지속적으로 좀 보시라고 말씀드렸죠. 그것들은 앞으로 시장 미래 성장성적인 측면에서는 계속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시장이라는 얘기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꼭 좀 참고를 해보셨으면 좋겠고요. 자, 여기까지 좀 마감을 하고 지금 국내 최대의 경제 일간지 서울경제신문에서 또 우리가 살펴봐야 될 내용들을 가지고 얘기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진화하는 알리바바, 종착지는 스마트 리빙. 자, 요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요. 빅데이터 분석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겠다. 자동차 구매부터 순차적으로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기사에 나옵니다. 자, 알리바바가 지금 이제 어디 쪽으로 넘어가려고 하느냐면 세계 최대 전자상거래 업체는 알리바바 스마트 리빙 업체로의 변신을 꾀하고 있다. 자, 이 부분은 뭐냐면 고객들의 그러니까 이제 데이터예요. 고객들이 즐겨 찾았던 광고들 그런 것을 통해서 빅데이터를 분석합니다. 그죠? 고객들의 그 데이터를 분석해서 고객들의 라이프 스타일을 설계하고 그 설계하는 스마트 리빙 쪽인데요. 뭐부터 하느냐? 자동차 구매부터 본격적으로 하겠다는 얘기예요. 자동차 쪽에서 내가 예를 들면 예병군이라는 사람이 테슬라 모델 S에 관심이 높아요. 계속 그걸 기사를 찾아봅니다. 테슬라 모델. 우리가 차 사기 전에 원래 자기가 사고자 하는 차에 대해서 정보를 얻고자 인터넷에서 검색을 많이 하죠. 그 검색에 대한 부분들을 어디서 보관을 하느냐, 빅데이터로 넘어가는 거예요. 이 사람은 테슬라 모델 S에 관심이 있으냐, 평소 즐겨 찾는 차는 약간 세단형의 스포츠한 스타일이다. 자, 이런 것들이 전체적으로 분석이 되고 그 사람이 지금 경제 사정이 이 정도 가격대의 차는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있을 것이다. 그러면 알리바바가 여기서 이 사람이 혹할 만한 세일 가격을 딱 던진다면 이 사람은 바로 구매 욕구가 생길 것이다라는 그 데이터 분석, 그것이 바로 이 알리바바가 추구하고자 하는 스마트 리빙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스마트 리빙도 뭘 전제로 하냐면 여기서 스마트 리빙, 그런 게 스마트 리빙이구나, 이게 끝이면 안 돼요. 그죠? 뭐냐면 빅데이터, 즉 클라우드 시스템에 대한 게 앞으로 펼쳐질 산업이구나가 첫 번째 결론이 나와야 되고, 두 번째 결론은 뭐가 나와야 되느냐면, 자, 이 알리바바가 그러면 이제 전자결제 시스템에서 이 사람에게 대출까지 해줄 거예요. 왜? 자동차라는 게 보통 그 구매 금액을 다 현금 주고 사시는 분들은 없어요. 그죠? 대출이나 무슨 시스템을 이용합니까?
리스라든가 할부 시스템 뭐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죠. 그럼 그걸 연결해 주는 역할까지 하는 핀테크 사업까지가 두 번째가 나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런 것들을 살펴보신다면 아니면 장기 렌탈 사업까지도 이들이 해나갈 수 있다는 것. 그러니까 이 스마트 리빙 사업은요 굉장히 무궁무진한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먼저 되기 위해서는 뭐가 돼야 되느냐 하면 결국은 통신의 원활함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이고, 통신에서 그것들을 선별해 나가는, 즉 정보를 선별해 나갈 수 있는 필터 역할을 할 수 있는 제품들이 나와야 된다는 얘기죠. 우리가 스마트 트랜시버에 대한 얘기가 여기서 나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이솔루션이라든가 이런 회사들 장기 성장세가 있다라고 말씀드린 이유가 거기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통신이 원활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네트워크 통신 쪽은 다시 보셔야 된다, 이 얘기 드린 거고요. 그 다음에 클라우드 이거 계속 얘기 드렸는데 수익을 말하다 해서도 얘기 드렸어요. 자, 지금 클라우드에 대해서 잠깐 좀 살펴보고 갈게요. 자, 클라우드에 대해서 딱 두 종목 드렸습니다. 방송용 클라우드 시스템 RT캐스트에 대한 얘기를 듣는데, RT캐스트가 금요일 날 윗꼬리는 달았지만 급등세가 나왔어요. 10%가 넘는 상승이 나왔었고, 도전비주어는 지금 계속 지금 이제 신고가를 쓰면서 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죠? 최근 들어 지금 보면 가파른 상승세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모습도 보이시죠, 그죠? 그러니까 지금 이제 신고가를 이제 박스권을 완전히 뚫고 이제 올라가고 있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이 부분도 참고로 보세요. 결국은 앞으로 펼쳐진 산업에서 얘기 다 드리는데, 이게 그때 얘기 드릴 때는, 이렇게 낮은 가격대 얘기 드릴 때는 여러분들이 관심을 안 가져요. 꼭 이렇게 올라오면 관심을 가집니다. 이러실 필요 없어요. 앞으로 펼쳐질 산업은 올라오기 전에요, 미리 들어가 있으면 돼요. 그래서 조금 빠졌다고 올라왔다, 또 조금 빠졌다고 올라왔다, 그건 크게 중요한 부분이 아니라고 그렇게 강조를 드립니다. 그렇게 드리는데도 여러분들이 참고가 잘 안 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자, 이거 지금 이 알리바바에서 지금 샤오미하고 또 협력하겠다, 이거 모바일 결제 쪽까지도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런 얘기들이 지금 신문에서 나오고 있는 얘기들이, 이런 얘기들을 참고를 하셔야 결국은 도전 비전이라는 종목이 나올 수 있고, RT캐스트라는 종목이 나올 수가 있죠. 그리고 자동차 테슬라 쪽에 하신테크라는 종목이 나올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니까 들고 가야 되는 상황이고, 끝까지 성장세를 보고 가야 되는 상황입니다. 자, 바로 다음 기사 또 보면서 얘기 나눠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기사예요. 자, 스마트 시티에 대한 얘기입니다. 자, 계속 스마트 얘기만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스마트 시티 결국은 뭐냐면 계획화된 도시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 5년 내 1조 불, 한국도 적극 공략 나서야 된다. 자, 이 얘기를 오은 슈나이더 일렉트릭 스마트 시티 사업 대표가 인터뷰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에너지 절감이나 교통체증 감소, 도시가 더 똑똑해질 수밖에 없다. 자, 이 얘기 뭐냐면 결국은 뭡니까? 인터넷 오브 싱즈, 즉 사물 인터넷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 교통에 대한 통제 시스템도 결국은 사물 인터넷을 다 입혀서 이것을 원활한 교통 시스템, 그러니까 막힘없는 교통 시스템, 그래서 계속해서 그 교통 통제 제어 시스템을 해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교통 통제 시스템에 대한 관련된 종목이 하나 있죠. 자, 우리가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뭐가 있을까요? 경봉이라는 회사가 있을 거고, 교통카드 시스템에 대한 부분들 에이텍이라는 회사가 있을 거예요. 자, 요 두 회사 예전에도 강조를 드렸는데, 에이텍은 크게 한 급등을 했다가 그게 됐고요. 경봉은 지금 계속 올라오고 있어요, 사실은. 그래서 장기 성장세가 계속 갈 수밖에 없는 이유가 이 스마트 시티 사업이 지금 중국에서조차도 이제 시행을 해 들어가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 오은 슈나이더 이 일렉트릭 스마트 시티 사업 대표가요, 이 사람 역시 향후 장기 성장세를 봤을 때 이 전력을, 그러니까 스마트 그리드 산업부터 시작해서 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에너지, 그것을 이제 스마트 홈에서부터 시작해요. 이제 우리가 홈 오토메이션이 이제 스마트 홈이잖아요, 그죠? 홈 스마트에 대한 얘기고, 그 스마트 홈에서 스마트 빌딩으로, 그리고 그 스마트 시티로, 그 다음에 스마트 이제 통합 시스템 그쪽으로 가겠다는 얘기입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은 이건 뭐냐?
인터넷 오브 싱즈, 즉 사물 인터넷의 성장성을 말을 하고 있는 거고요. 최근에 그 파주 산업단지 쪽에 스마트 시티를 건설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관련된 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거 잠깐만 보고 갈게요. 자, 뭐냐면 파주에 땅을 많이 갖고 있는 회사들이에요. 이화공영, 뭐 삼성물산, 예스24 요 회사들은 실적이 나오는 회사들입니다. 그래 앞으로 조금 주목해 보셔도 돼요. 하츠까지도 주목해 보셔야 됩니다. 이 파주 지금 스마트 시티 사업과 관련해서 급등세가 충분히 나올 수 있는 테마를 형성할 수 있는, 그리고 섹터를 형성할 수 있는 종목들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밑으로 코아스가 있는데 이 코아스는 실적은 안 나오는 회사예요. 굳이 보실 필요는 없습니다. 자, 그 얘기 드리겠고요. 자, 마지막 나머지 세 번째 기사 살펴보면서 오늘 좀 마감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이오 통신 에너지 최대 사냥터, 미국, 일본 뭉칫돈 들고 기업 쇼핑한다. 자, 이 얘기 뭐냐면 결국은 M&A에 대한 부분입니다. 제약업계도 그렇고 지금 이들이 적극적으로 M&A에 나서고 있다. 이유는 뭘까요? 금리가 낮기 때문에. 금리가 낮고 돈을 빌려도 크게 부담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일단 빌려서 자, 회사 외형을 키우자. M&A를 해서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가보자. 그래서 이 지금 M&A 쪽으로 가고 있는데, 인도 쪽에서조차도, 인도도 지금 독일의 기업들을 사기 위해서 인도 사람들이 많이 가 있다는 외신 기사들이 오늘 아침에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M&A 이것이 큰 시장이 지금 되고 있어요. 지금도 미국에서는 지금 이미 큰 시장이 되고 있고, 자, 우리나라에서도 이 M&A에 대한 부분들이 지금 이제 서서히 거론될 때가 왔다는 거. 그러니까 M&A 시장에 나올 만한 것들, 그리고 그 M&A 시장에서 부각될 만한 것들을 이제 주목해 보셔야 되는 때가 왔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지금 양적 완화 많이 했죠. 그 다음에 금리까지 낮죠. 돈은 풀렸습니다. 돈 안 갚아도 될 만큼 금리 낮아요. 2주 낮습니다. 거의 제로 금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M&A 시장이 커질 수밖에 없는데, 여기서 만약에 우리나라도 한은이 한 번 더 금리 인하를 하고 이렇게 되면 M&A 시장이 본격화될 수도 있다는 결론들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부분도 꼭 좀 참고를 해보십시오. 자, 오늘도 시간이 모자라네요. 이게 대한 자세한 얘기들은 좀 보충을 좀 해드렸으면 좋겠는데, 자, 일단 뭐 아쉽습니다. 그죠? 아쉽지만 오늘의 투자 전략 하나 제시해드리고 저는 내일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시장은요, 방향성을 결정을 했습니다. 위쪽이죠. 근데 이 위쪽에 간다고 해서 막 따라 붙으실 필요는 없습니다. 낙관적 관점을 지속적으로 유지하시는 얘기 당부드리면서요, 저는 이만 물러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병군이었습니다. 네, 조금 전에 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던 것처럼 기관이 지난주 금요일 코스피가 2099군까지 급등할 때 레버리지를 많이 사고 지수 하락이 이루어지지 않을 것에 대비해서 인버스를 많이 내다 파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요. 이미 뭐 2090 정도에서 오늘 출발이 예상되는 만큼 2100 이상 어디까지 갈 건지 많이들 궁금하실 겁니다. 시황의 신 모시고 해답 찾아보죠. 오늘은 아데나 투자자만 신승영 대표와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신 대표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지난주 금요일 날 급등했었잖아요. 또 하필이면 타이밍이 아주 절묘하게 무디스가 국가신용등급 전망을 상향시켜준 것이 트리거가 됐는데 리뷰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뭐 지난주 일단 뭐 말씀하셨던 대로 지난주 후반 특히나 시장 강한 상승을 가져왔었던 어찌 보면 가장 큰 배경 무디스의 그 신용등급 전망치 상향이었다라는 부분, 스테이블에서 파지티브 쪽으로 상향 조정을 하면서 외국인들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을 조금 더 부채질하는 그런 모습 나타났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번 주 역시 외국인들 중심으로 한 국내 글로벌 유동성의 유입은 지속될 가능성이 있겠다라고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고요. 지난주에 있었던 일들을 간단하게 좀 돌아보면 일단 금통이 금리 동결을 시켰습니다. 그리고 앞서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주 후반이었죠. 금요일 오후였죠. 무디스의 우리나라 신용등급 전망치에 대한 상향 조정이 있었고요. 이제 다만 이제 조금 좀 우려스러운 부분, 뭐 굳이 악재 부분을 좀 꼽아본다라면 그리스에 대한 디폴트
우려감, 그 디폴트 이슈가 조금 좀 시장의 발목을 잡을 가능성도 있겠다라는 그런 좀 우려감이 있다라는 것 한번 좀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이번 주 시장 역시 실적을 근거로 한 실적을 중심으로 한 유동성 장세가 계속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쪽에 무게 중심을 좀 두고 시장에 대한 어떤 그 전략 세워보시는 게 좋겠다라고 정리 좀 해보겠습니다. 또 한 가지 좀 시장 내 계속 얘기가 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난주 중국을 중심으로 한 이머징 국가 지수의 상승 부분 그 언더부터 크게 나타났었다라고 말씀을 드려도 괜찮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특히나 홍콩 시장의 항생 지수의 상승 부분 역시 우리 시장에 긍정적인 어떤 영향을 주었다라고 평가가 가능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일단 우리 시장 하루 거래 대금이 벌써 이제 그 10조 원대를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여줬죠. 그러면서 증권 업종 전반적으로 10%가 넘는 그런 급등 나타났었고요. 이러한 핵협상이 이제 그 타결되는 그런 움직임 보이면서 그리고 중국 시장의 상승 역시 나타나게 되면서 화학주 물론 이제 그 화학주 지난주 후반 금요일장에서는 조금 좀 밀리는 약보합세로 마감하는 그런 모습 보였습니다만은 그래도 여전히 우리 관심권 상에 있다라는 부분 좀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안타까운 부분 경기 방어주의 움직임들이 조금은 좀 기대에 못 미치는 그런 모습 나타났습니다. 어찌 보면 이 부분 역시도 지금 현재 시장의 어떤 그 성격 이런 부분을 생각해 본다면 너무도 당연한 결과가 아니었겠느냐라는 생각. 전기가스가 한 5%대 하락 보여줬고요. 통신업종 그리고 보험업종이 한 1%가 조금 넘는 하락 부분 보여줬다라는 것. 근데 하락폭을 굳이 좀 살펴본다라면 그렇게 큰 하락폭이 아니었다는 거. 오히려 다른 종목이 상승할 때 오르지 못했다라는 부분. 좀 상대적인 좀 차별성이 역차별을 좀 당하고 있다라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의 장세 부분을 그대로 나타내는 표출되어 보이게 하는 그런 부분이 아니었나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실 굳이 따지자면 그리스인데 그리스를 제외하고 큰 악재가 없는 상황에서 글로벌 유동성 장세가 지금 나타나 전 세계 증시가 동반에 오르고 있습니다. 우리는 유동성뿐만 아니라 실적까지 될 거기 때문에 이번에 2,100은 당연히 간다라는 분위기인데요. 신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하고요. 혹시 글로벌 증시의 초강세 속에 들어있는 이 버블은 없는 것인지 변수 짚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제 개인적인 판단은 버블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그런 생각 좀 조심스럽게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말씀하셨던 바와 같이 이제 중국과 관련된 고점 논란 시장 내에 많이 지금 나타나고 있는 것도 사실이고요. 하지만 그렇지만 중국 한 몇 년 동안 사실은 좀 상당히 어려운 기간을 겪어왔었고 그 어려운 기간을 겪어서 왔었던 가장 큰 내부 요인들, 성장률의 둔화 부분. 그 사이에 중국 정부는 사실상 양적인 성장 쪽에서 질적인 성장으로 그 체계를 좀 많이 변화시키는 노력을 가져왔었고 그런 부분이 지금 현재 시장에서 그대로 지금 나타나고 있다라고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중국 2,000포인트가 지금 현재 벌써 4,000포인트 넘어서는 그런 모습 보여줬었고요. 이런 부분도 조금 더 진행될 선상 속에서 지금 꺾일 선상은 분명히 아니다라는 것. 유동성에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중국 계속되는 글로벌 자본의 유입을 하려는 그런 유인책을 지금 계속 많이 쓰고 있다라는 것 역시 우리가 눈여겨봐야 될 부분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문제는 이제 그 중국 시장이 꺾이게 됐을 때 우리 시장 역시 긍정적인 영향은 받지 않을 것임에 틀림이 없다라는 그런 생각은 분명합니다. 중국 시장이 계속해서 위로 뻗어주기를 바라고 있는 것도 제 마음이기도 한데요. 이런 상황들 일단 계속 좀 진행될 것이다라는 그런 믿음 가지고 우리 시장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우리 시장 일단 1차적으로는 유동성 장세 속에서 가장 눈여겨볼 수밖에 없는 증권주의 상승 이번 주 역시도 진행될 가능성 높다라는 쪽에 저 역시 무게를 좀 많이 두고 있고요. 또 한 가지 좀 생각해둘 부분은 뭐니 해도 갤럭시 S6 이제 그 판매에 들어갔죠. 판매가 이제 실질적인 이제 그 물건이 나오고 있죠. 이런 부분을 계속 어쩌면 시장 내 긍정적인 영향, 부품주 쪽으로에 대한 긍정적인 영향 미칠 수밖에 없겠다라는 것. 특히나 삼성 전기 최근에 이제 최근 한 3개월 동안 삼성 전기의 움직임 어느덧 벌써 두 배에 가까운 상승률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 이 삼성 전기 부품주들에 대한 상승 부분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라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부분 계속해서 눈여겨 보시고요. 오늘 이렇다 할 그리고 오늘 특징적인 시장의 어떤 그 이슈를 꼽기는 상당히 어렵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지난주 후반 그리고 지난 주말에 있었던 글로벌 증시의 분위기
지난주와 그게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다는 것. 오늘 역시 우리 시장 내 계속될 가능성이 있겠다 보시는 것이 어떨까 싶고요. 오늘 지난 주말 코스피 200 야간 선물 지수 마감 0.3% 정도 상승 마감을 했죠. 이 부분을 놓고 본다면 일단 이론적으로 2090선 출발 가능성이 높겠다. 한번 이 부분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오늘 시장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보셔야 될 부분이 두 가지라고 생각이 됩니다. 외국인들이 계속해서 사주느냐 안 사주느냐의 여부. 저는 사주는 쪽에 무게를 많이 두고 있고요. 두 번째는 중국, 상해 증시가 계속 이제 그 긍정적인 모습을 보여주느냐 안 보여주느냐의 여부. 이 부분이 결국은 우리 시장 큰 흐름에서의 투자 심리를 좌지우지할 수밖에 없는 그런 가장 큰 어떤 이슈가 아닐까, 이런 변수가 아닐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중국도 그렇고 전 세계적으로 랠리가 펼쳐지고 있는 지금장 조심스럽게 버블은 아직 아닌 것 같다 하셨는데 확실히 이제 신규 매수하기는 부담스러운 그런 지수대가 됐고요. 역사적 박스권을 이번에 돌파해서 정말 진정한 레벨업을 한다고 했을 때 여기에서부터 누가 주도 섹터, 주도주가 될까요? 전략 부탁드립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제 항상 그 경기 순환, 어떤 경기가 이제 개선되고 유동성 장세가 시작될 때 항상 경험적이긴 합니다만 순서가 좀 정해진 부분이 있습니다. 증권주가 가장 먼저 상승을 하고 그 뒤를 이제 소재와 이제 그 경기 민감 대형주들이 쫓아가고요. 그러면서 건설주, 그다음에 조금 지금 가장 그래도 경기 민감주 중에 가장 덜 오른 업종 하면은 조선업종이 아닐까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조선업종 한 2분기, 3분기 이후에 그들의 실적이 턴어라운드 될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는 것. 지금 같은 경우라면 한번 담아보고 한 2, 3주 정도 지켜보는 그런 전략. 더 빠질 부분은 분명히 없을 테니까요. 그럴 가능성은 좀 희박해 보이니까 오히려 좀 덜 오른 경기 민감 섹터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조금 좀 관심을 가지시는 것도 또 하나의 방법이 아닐까. 최혜리나 앵커께서 말씀하셨다시피 지금 그리고 관심 가질 만한 종목들, 업종들은 상당 부분 많이 지금 상승해 있는 그런 상황이어서 일단 기술적으로도 조금 좀 부담스러운 국면에 진입한 것은 분명합니다. 증권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고요. 화학주도 마찬가지가 될 것 같은데 그렇다면 방법은 이제 조금 좀 덜 오른 같은 경기 민감 턴어라운드 업종임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 시장의 관심을 좀 덜 받는 업종, 조선업종이 그 대표가 아닐까 생각이 되는데 한번 우리 시청자 여러분 눈여겨보시면 어떨까 싶네요. 네, 그러면 역시 바닥권에서 한 2배 정도 수익이 많이 난 예를 들어서 증권주 같은 경우에는 언제쯤 파는 것이 수익 극대화 시점이 될까요?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제 거래 대금을 가지고 저는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고 그리고 드려왔었고요. 사실상 8조 원대를 돌파해서 지금 10조 원대를 좀 돌파하는 그런 분위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조금은 더 진행될 가능성이 있겠다. 이것이 거래 대금 규모가 꺾일 때가 증권주의 어떤 그 모멘텀이 다 끝나는 그런 상황이 아닐까 생각을 합니다.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게 되면 그때부터 이제 시장에서 나오는 얘기는 수익성 가지고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 수익성, 과연 거래 대금의 증가가 바로 그들의 수익성으로 연결될 것인가 아닌가의 여부, 이 부분 여러 가지 이제 HTS로 거래하는 부분도 있고 오프라인 거래하는 부분도 있고 과거 같으면 HTS의 상대적인 비중이 상당히 낮아서 오히려 거래 대금이 증가를 하게 되면 어떤 그 오프라인 매매가 많아지면서 증권사의 수익으로 바로 직결되는 그런 상황들이 연출이 됐었는데 지금 현재 상황은 과거는 조금 좀 다른 양상 벌어질 수 있다라는 것. 그렇다라면 과연 이제 그 거래 대금 하나만 놓고 지금 증권사들의 수익성을 왈가왈부할 수 있겠느냐의 여부가 이제 앞으로 시장 내에 다가올 어떤 그 문제점, 이슈 중에 하나가 될 것이다라는 부분들 관심 있게 지켜보시면 좋겠네요. 네, 증권주 언제 팔까? 내 수익이 여기서 얼마나 더 늘어나면 팔까? 이렇게 그냥 막연하게만 생각하시지 마시고 증권주 홀딩하고 수익 내고 계시다면 거래대금 추이 잘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시점에 덜 오른 경기민감주, 건설, 조선 담아보면 어떨까? 전략 측면에서 감사히 들었네요. 아데나 투자자문 신승영 대표의 의견 들어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대표님. 네, 감사합니다. 네, 우리 중국, 홍콩, 일본만 오른 것이 아니었습니다. 주말에 유럽이 또 올랐고요. 미국도 거의 신고가 부근까지 추가 상승을 했는데 이렇다 할 모멘텀은 없었습니다만 분위기가 그렇습니다. 이 분위기라는 것이 이렇게 중요한가요? 자, 잠시 후에 출발 증시 와이드 2부가 이어집니다. 잠시 후에 다시 올게요. 고맙습니다.